거기서의 원장님의 갯마을 차차차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재밌겠죠. 진료보다는. 공중보건소는 근무 기간이 엄청 길죠. 그걸 3, 4년 가까이를 합니다. 엄청 긴데 대신에 별로 하는 게 딱히 없어요. 치과는 특히. 왜냐면 저희가 막 응급처치 같은 거밖에 못 해줘요. 뭐 고름 나오면 고름 짜주고, 뭐 아프다 하면 안 아프게 해주고, 이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하루에 환자가 한 10분 내외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낮잠도 자고 책도 보고 뭐 온갖 걸 다 합니다. 초반에는 좀 바빴어요. 왜냐면은 축제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원체 많이 들어오니까 외부인들이 이제 놀다가 다쳐서 많이 와요.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180도 달라지거든요. 다 남자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런 걸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계의 정보력이 얼마나 카더라인데 섬에 있는 주사님들 전연차예요. 젊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사님과의 로맨스를 꿈꾸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도였나 어딘가가 우리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홍도가 진짜 멀거든요. 거기는 갇히면 거의 그냥 걔네들끼리 밥 해먹고 산대요. 식당이 없어가지고 주민분들이 반찬 갖다 주고 의사 3, 4명 그리고 공무원 3, 4명 8명이서 장을 일주일씩 쫙 봐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 해먹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홍도였나 어디였나가 새로 딱 된 주사님인데 인스타 인플루언서인가요?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거죠. 엄청 예쁘고 뭐 이런 걸로. 그래가지고 저희 때 홍도라는 섬은 원래 진짜 꼴등 지역인데 중위권으로 올라갑니다. 홍도가 약간 그 솔로 지옥의 천국도가 돼버렸어. 천국도가 돼버렸어. 그래서 거기가 빨리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TMI인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막 되게 궁금해서. 근데 실제로 되게 예쁘셨다는, 같이 1년 동안 잘 지냈다는. 막 그래도 형커가 되지 못했네요. 형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의사들끼리 얘기하면서 기대를 했죠. 우리도 주사님들이 젊지 않을까. 근데 우리 주사님들은 경력직이셨어요. 간호사를 하시다가 공무원으로 경력직으로 오신 분이셨고, 치위생사를 하시다 경력직으로 오셔갖고 두 분 다 나이가 조금 있으셨어. 저희보다는 윗년배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잘 지내긴 되게 잘 지냈어요. 그때 4명이 같이 있었는데 내과의사 친구 2명이랑 저랑 이렇게 3명이 종종 얘기도 하고 잘 지내고 했는데 셋 다 그때 솔로였나? 그래가지고 연애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각자 각계 격파를 했습니다. 내과는 2명이니까 교대 근무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치과는 그냥 주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게 반복이었는데 내과는 둘이서 1명만 있으면 됐어. 그래서 둘이 겹치는 날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고 이렇게 되니까 나가서 이제 찾는 거죠, 둘 다. 저는 이제 꾸준히 섬 안에 있으니까 섬 안에 하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창 또 데이팅 어플 유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저것 어플을 다 깔아봤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플에 떠돌아다니는 저를 보실 수도 있어요. 커플 팰리스 나오고 나서 소문이 돈 게 김지웅이 데이팅 앱을 엄청 하더라. 그래서 뭔 소리요? 이래갖고 보는데 저는 어플만 지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데이팅 앱이란 것들은 개인 기록을 다 스스로 삭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지울 줄을 몰라가지고 틴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에서도 많이 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앱이고 틴더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있더라고. 그 뭐야 왜요? 너무 신나셔서. 옛날 생각이 나서 머리숱 범위를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10kg 정도를 했습니다. 10kg, 섬 정도 크기.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뜨더라고요, 뭔가가. 여성분이 떴어. 20대 여성분이 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70kg예요. 섬이 그렇게 큰가? 딱 들어가 보니까 제주도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직선거리로 제주도였던 거죠. 이 틴더 어플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직선거리가 배인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합니다. 없어요. 뭐 그러고는 뭐 없죠. 그리고 완도 안에는 학교도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요.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딱히 뭐 고등학교 선생님을 노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은 다시 돌아간다면 공보위로 가실 거예요? 다시 아니면 군의관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군의관은 때려 죽여도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군의관들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다 막 이러잖아요. 군의관 3대 주적이 있습니다. 30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공산당, 공보입니다. 이 3명을 싫어합니다. 이 3팀을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들어갈 생각은 없고 섬생활 1년은 제가 37년을 살면서 그때 1년 말고는 그 뒤로는 이제 섬을 떠나면서 이제 1년 하고 이제 충주로 올라왔거든요. 충주라는 곳으로. 그 뒤로는 한번 가자라고 얘기는 우리끼리 했어요. 꼭 한번 가야지. 꼭 한번 가야지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충주로 가고 저랑 친했던 형은 자기 고향이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그 형은 또 학교도 부산
고향 근처에서 의대를 나와가지고 서울로 갈 이유가 없는 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권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서울로 가고 싶어서 제일 제가 갈 수 있는 최적지를 그때도 선택하는데 거의 한 달을 거의 레포트를 씁니다. 제가 갈 수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공보의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좀 정보를 알려달라 그러고 막 카톡도 하고, 그러면 호의적인 분들도 계시고 씹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람 변수도 있고, 그러니까 갔는데 담당하는 공무원이 엄청 빡센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면 지옥이 열리는 거. 그리고 저희 때는 또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세종시를 갔어요. 대대적으로 세종시는 신도시인데 막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없어지랑 말랑 하는데 아직 TO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정말 꿀이라는 정보가 많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종시가 정부 청사도 있고 이러니까 코로나의 요새가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역학조사관으로 그냥 엄청 빡세게 구르다가 애가 그냥 맛이 갑니다.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운때가 정말 컸는데 저는 충주라는 곳을 갔는데 운때를 잘 만나서 충주에서 2년 동안 나름 꿀을 빱니다. 저희 지소는 코로나가 심할 때는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지침이었어요. 보건소 지침이 지소 문 다 닫고 보건소만 열자, 이런 지침이었고, 의사, 치과의사 다들 일 안 하고 역학조사관 나가거나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력이 꽤 많고 충주는 도시니까 이제 지원도 많고 해가지고 공중보건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그냥 쉬거나 대기하거나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미친 듯이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한 3년은 거의 정말 한량이었다. 핸드폰이 울리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내가 인기가 없었나? 심심하다. 이런 적들이 많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좀 그립기도 해요. 가끔은 그립죠. 그래서 섬 갈 때도 그래서 같이 가자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못 간 게 다 때가 맞아야 돼요. 그 형의 스케줄, 내 스케줄, 그리고 우리가 섬에 있으면서 젊은 친구들, 청년회가 있어요. 청년회라고 하긴 그런데 청년 친구들, 제 또래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몇 명 있어가지고 이왕 갈 거면은 걔네들도 만나고 오자. 걔네들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맞추자.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맞습니다. 맞추기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이 맞는 날이 한두 번인가 있었어요. 비가 옵니다. 안개가 끼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못 만났다. 그러다가 서로 다 포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섬에서 1년 생활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갯말 차차차랑 비슷하지만 연애가 빠진 뭐 낚시도 하고 이런저런 추억들을 많이 쌓고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섬을 떠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1편에서 했던 것처럼 막 전국 이동하는 친구들끼리 방이 파져가지고 우선순위대로 막 고르기를 해요. 그 과정이 되게 지옥 같았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잘 골라서 충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딱 차를 몰고 올라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충주에 도착했을 때 보건소에서 충주 터미널 근처였나? 했는데 건물들이 일단 다 높고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청산도에는 뭐 10층짜리 건물 이런 거 없는데 거기는 10층짜리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기차역도 있고 뭐 사람도, 젊은 사람도 막 바글바글 다니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번화가부터 가봅니다. 충주 번화가도 가보고 이마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마트를 가가지고 마트에서 파는 그런 밀키트 같은 걸 사가지고 먹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육지는 다르구나. 1년 동안에 특별한 썸은 없었습니다. 육지가 좋았지만 특별하게 뭐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군생활의 끝이고, 군생활 얘기는 뭐 늘 그렇듯이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인생사를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군대 썰은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여서 재밌으실 것 같은데, 또 다음에는 제가 인생의 우여곡절이 되게 많습니다. 굴곡진 삶을 살았고, 여러분이 보셨던 방송에서의 그런 언행을 제가 그냥 습득한 게 아닙니다. 여러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습득한 그런, 그리고 별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괴짜 가족을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 집안이 좀 약간 그렇습니다. 괴짜 가족입니다. 저랑 저희 엄마가 사고 뭉치고 동생도 사고 뭉치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재밌는 썰이 있으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